여러분,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드는 INTP, 방디는 ESTJ입니다. 아예 거의 정반대죠? 실제로 성격이 엄청 다른데 어찌저찌 채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혈액형은요? 키드가 O형, 방디도 O형입니다. 혈액형은 똑같아요. 같은 O형이면 성격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2000년대 초까지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는 혈액형 성격설이 유행했었거든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아도 말이 안 되는 유사과학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왜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만큼 한국인들의 혈액형이 A, B, O, AB형 가리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혈액형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민족 집단이 한국인과 일본인들 빼면 드물거든요. 세계 기준으로 보면 O형은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 반해 AB형은 10%도 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이고 대체로 유럽에는 A형이, 아시아에는 B형 인구가 많은 편이죠. 한국이나 일본도 이런 식이었다면 혈액형 성격설 같은 거 애초에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혈액형 비율이 천차만별이라고?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긴 걸까요? 아니 그 전에 애초에 혈액형이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인류가 혈액형과 함께 걸어온 길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살아있는 화석, 투구개 아시죠? 투구개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할 때 쓰인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투구개의 혈액은 아주 극소량의 이물질에만 노출돼도 곧바로 응고를 일으키는데요. 이를 통해 개발 중인 의약품의 독성이나 오염 여부를 아주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가 있어서 한 해에도 50만 마리가 강제로 헌혈을 당하는 등 온갖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투구개냐?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피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투구개가 원시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척추 동물들의 혈액은 이보다 훨씬 정교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물질에 노출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응고하거나 하지 않고 항체를 만들어서 신중하게 대처하죠. 항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물질을 인식한 뒤 해당 물질만을 정밀 타격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종의 전용 무기입니다. 척추 동물의 면역 체계는 이물질이 발견되면 일단 공격에 나서는 동시에 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적으로 간주된 물질을 항원이라고 해서 항체들은 특정한 항원에 결합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죠. 항원의 구조 파악이 끝나고 나서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면 이 항체들이 항원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거나 활동을 둔화시키고 대식세포를 비롯한 백혈구들이 이를 쉽게 발견, 막타만 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거에 걸리면 처음 며칠은 엄청 아프다가 일주일쯤 되면 싹 낫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들은 향후에 같은 종류의 적을 발견했을 때 즉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억세포를 통해 면역 기억으로 저장되죠. 다만 이런 면역 체계도 완벽한 것은 아니라서 오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해서 팀킬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함으로써 일어나는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1형 당뇨병, 백반증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류마티스는 관절의 활막 세포를, 1형 당뇨병은 췌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를, 백반증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를 항원으로 간주해 공격하면서 생기는 병이죠. 근데 이게 혈액형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내의 적혈구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종류의 항원과 항체만을 보유해 면역 반응을 방지하는데요. 사람마다 적혈구에 어떤 항원이 있고 혈장에 어떤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4종류의 경우의 수로 구분해 놓은 게 바로 ABO 혈액형이거든요. 적혈구는 아시다시피 혈액 속에 들어있는 혈구의 일종으로서 폐로부터 우리 몸의 곳곳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른 많은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세포막에 특유의 단백질 구조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구조물들이 항원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의 경우 이 구조물들은 그 조합과 형태에 따라 A항원과 B항원으로 구분됩니다. 적혈구에 A항원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A형, B항원
항원이 장착돼 있는 사람은 B형이고, 두 가지 항원이 모두 장착돼 있으면 AB형,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O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건 인간의 혈액이 이상하게도 반대되는 항원에 대한 항체까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A형은 B항원에 대한 항체를, B형은 A항원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고, AB형은 양쪽의 항체가 둘 다 없으며, O형의 경우는 항원이 없는 대신 반대로 양쪽의 항체를 모두 가지고 있죠. 앞에 설명했듯 항체라는 건 특정 항원이랑 접촉한 뒤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접촉한 적도 없는 반대 항원에 대해 항체를 가지고 있다? 좀 이상하죠? 이는 우리가 살면서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미생물들 중에 적혈구 A항원이나 B항원과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 구조를 지닌 녀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생아일 때는 적혈구 항원은 있으나 항체는 거의 없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A형 혈액에 B형 혈액을 수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기존 혈액 내에 있던 항체가 수혈된 피의 항원을 만나 응집을 일으켜서 피가 굳어버리며 생명을 위협하거든요. 애초에 이 ABO 혈액형이라는 분류 기준 자체가 1901년 왜 어떤 혈액끼리는 만나도 별일이 없는데 어떤 혈액끼리는 만나면 굳어버릴까? 라는 걸 연구하다가 밝혀진 겁니다. ABO 혈액형 시스템이 규명되면서 안전한 수혈이 가능해지고 의학 발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발견한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는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 한때 오스트리아 집회에 등장했을 정도로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냥 애초에 항원도 없고 항체도 없으면 편리할 거 왜 이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생존을 위해 갖추어진 다양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에서는 같은 종이라도 너무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지면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인간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적혈구 항원에 따라서 혈액형이 다양한데요. 개의 경우 8가지, 소는 12가지, 닭은 13가지, 돼지는 15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고래나 개구리까지도 혈액형이 있어서 다들 진화 과정에서 분산 투자를 확실히 해온 편입니다. 이쯤 되니 인간 정도면 꽤나 단순한 편이죠. 현대의학에서 수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유전적 다양성이랑은 별개로 오히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ABO 혈액형 시스템은 인간을 포함한 유인원 계통은 물론 구세계 원숭이와 신세계 원숭이까지 공유하는 영장류 공통의 시스템입니다. 영장류 모두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몇 천만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분화되어 진화했으니까 ABO 혈액형도 이들 모두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A형, B형, AB형, O형이 한꺼번에 등장했냐? 그건 아닙니다. AB형이 먼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며 A형과 B형으로 분화됐다는 게 유력한 학설이에요. 그 후 영장류 종들이 분화하며 어떤 종에서는 A만 남고 어떤 종에서는 B만 남는 식으로 적응하다가 각기 O형이라는 돌연변이를 따로 발현시켜서 지금처럼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혈액형 시스템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혈액형은 3가지 인자가 관여하는 복대립 유전입니다. A형 인자와 B형 인자가 공동 우성이라 A형과 B형은 물론 AB형도 태어날 수가 있고, O형 인자는 열성 인자라 부모 양쪽으로부터 O형 유전자를 동시에 물려받았을 경우에만 태어나죠. 그렇다면 유전 법칙에 의해서 O형이 우선적으로 도태되고 A형과 B형 내지는 AB형이 골고루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왜 어떤 종은 A형이 없고 B형이 없고 또 O형은 있고 이런 식으로 분화했을까요? 앞에서 설명했듯 혈액형을 결정하는 항원은 적혈구 표면의 단백질 구조에 따라 인식되는 것으로 실제 적혈구의 기능이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항체도 그에 맞는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말인즉 혈액형에 따라서 면역체계의 특성도 조금씩 다르다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완벽하게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혈액형에 따라 어떤 질병에 더 강하고 어떤 질병에는 약하다는 유의미한 통계 결과나 기전이 꾸준히 관찰 및 연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원리 때문에 영장류의 각 종에서 특정 혈액형이 완전히 도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각 집단 간 혈액형 분포 차이도 거주 환경, 맞닥뜨렸던 질병과 연관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O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제일 늦게 출현한 데다 열성 유전자인데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 아주 고르게 분포해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거의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뭔가 O형만의 특장점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인류 최악의 숙적인 말라리아가 그 원인 중 하나일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적혈구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면 특정 단백질 구조가 발현되어 다른 멀쩡한 적혈구와 결합, 원충이 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O형 적혈구의 경우 이 단백질 결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비교적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이 강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의 저위도 지역에서 처음 등장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갇혀 있었는데요. 이쪽이 말라리아의 원산지이니만큼 인류 탄생 초기 기간 동안 O형들이 많이 살아남았고 그 상태로 아프리카를 떠나 지구 곳곳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열성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순수 혈통 호모사피엔스에 가까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지금까지도 O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자, 그래요. O형이 많은 건 호모사피엔스의 기본 스탯이라 치고 그렇다면 왜 유럽에는 A형이 더 많고 아시아에는 B형이 많은 걸까요? 이쪽도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B형의 경우 흑사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유럽과 남유럽에서 B형 비율이 적어진 게 흑사병 유행 때부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동유럽은 서유럽이나 남유럽에 비해 도시화가 늦어서 흑사병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는데 실제로 동유럽 국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B형 비율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B형이 또 콜레라에는 강하다고 합니다. 콜레라의 원산지가 어딥니까? 겐지스강 유역이죠. 신기하게도 이쪽 근처 나라들에서 B형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어쩌면 이쪽은 또 콜레라균과 워낙 오래 공생하다 보니 반대로 B형이 많아진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질병이란 게 워낙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거라 말라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혈액형 분포의 불균형을 질병만으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 세계 평균보다도 O형의 비율이 훨씬 더 압도적인데요. 실제로 이 지역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오기 전까지 사실상 거의 다 O형이었다고 해요. 식민시대 이후인 지금까지도 이 비율이 희석이 안 돼서 원주민 혈통 비율이 높은 나라들에서는 아직까지도 100% O형만 있는 지역이 있을 정도고요. 이런 현상은 그저 조상들 중에 특정 혈액형이 우연히 없었기 때문이라고 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다른 지역들과는 워낙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었던 터라 유라시아로부터 운 좋게 건너온 아주 소수의 조상 집단이 자손을 퍼뜨린 경우거든요. 이게 오스트레일리아나 남태평양 도서 지역들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데 이쪽도 상당히 고립된 지역으로 악명이 높으니 마찬가지의 이론으로 명쾌하게 설명이 되죠. 옛날에야 지금처럼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혼인하기가 힘들었을 테니 어쩌면 아메리카 원주민들 같은 극단적인 경우들 말고 다른 지역들의 혈액형 비율도 그저 먼 옛날 조상들 때문에 우연히 이어져 온 것뿐이었다고 봐도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질병이다, 창시자 효과다 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소개해 보았지만 사실 정설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혈액형 사이에 우열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한 메이저 전염병 외에도 A형은 위염에, B형은 당뇨병에, AB형은 고혈압에 잘 걸리고 O형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취약하다는 등 여러 통계가 있긴 한데 이게 뭐 평소에 신경 써서 관리해줘야 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라서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수준이죠. 영상 내내 혈액형에 관해 설명했지만 사실 여러분의 혈액형이 가장 의미 있을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헌혈을 할 때입니다. 헌혈로 나눈 피가 수술을 가능하게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니까요. 실제로 의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여겨지는 사건은 어떤 백신이나 항생제의 발명이 아닌 바로 혈액형의 발견입니다. 혈액형의 발견을 통해 안전한 수혈이 가능해지고 이 덕분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기회가 되면 헌혈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